아, 나 진짜 다른 애들보다 독일어 성적이 안 나오는데 아, 내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아, 나 왜 이럴까? 독일어 포기해야 되나? 역시 내가 왜 독일어과에 왔을까? Never, never, never. 1년 4개월 만에 독일어 C1에 도달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독일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독일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 독일어 공부 방법이라 이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언어적인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난 편이라고 전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과였는데 제가 거기서 항상 7등급, 6등급, 5등급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반에 인원이 25명인데 거기서 제일 잘해봤자 10등, 아니면 제일 못했었을 때는 21등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등수로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최고점이 15등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15등에서 21등 사이에 항상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를 상상을 해보면 정말 독일어가 어느 과목보다 족같았어요. 네, 한마디로 지읒 같았는데 왜 그랬냐면 아니 데어 데스 뎀뎀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뎀 다스 디 데어 뎀 디 이걸 왜 외우고 있냐고 그러면서 아 진짜 선생님은 계속 문법만 가르치고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진짜 이 독일어 정체가 뭐야?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진짜 현타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 핸드폰 게임 매일 하고 그리고 계속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도 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에는 근데 독일어 원어민 선생님이 제 발음이 별로여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독일어에 에서 발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목을 활용하는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발음이 낯서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우슨 같은 경우를 드라우슨 이렇게 R 발음으로 했죠? 드라우슨. 근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라우슨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역 소리처럼 드가우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가우슨 이렇게 하니까 원어민 선생님께서 야 그렇게 하지 말래. 그냥 R 발음으로 하래요. 그래서 저는 드라우슨 이렇게 독일어의 발음이 R 발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우센이라고 하기도 했고 로트를 rot 이렇게 발음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배우고 이상하게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5등급, 6등급, 7등급 주로 7등급과 6등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 화면을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거 화면을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하지만 제가 독일어를 다시 시작을 한 후에 1년 4개월 만에 독일어 C1에 도달을 합니다. 네, 테스트 앞으로 평균 4점에 도달함으로써 C1의 성적을 받고 그리고 2년 4개월 만에 텔크 체아인스 C1 성적을 받게 돼요. 네, 이렇게 서론이 정말 많이 길었죠. 이제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1년 4개월 만에 2년 동안 C1을 땄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험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Never, never, never. 시험 공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텔크 준비한다고 테스타프 준비한다고 시험 대비를 처음부터 하잖아요? 아 너무 재미없어요. 아니 우리 언어 왜 배우냐고요. 우리가 그 언어 자격증 시험 따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야?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아니면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시험용 언어는 너무 다른 거예요. 시험용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잘 안 쓰고 정말 부자연스러운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딱딱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독일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다고? 진짜 it sucks. 진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독일어 시험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독일어 시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헬로톡이라고 아세요? 이제 헬로톡뿐만 아니라 탄뎀 앱도 있고 다양한 언어 교환 앱이 있어요. 저는 헬로톡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헬로톡에서 질문을 1,500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질문이 뭔데? 네, 그 질문은 제가 이 단어를 봤었을 때 한국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같은데? A랑 B랑 비슷한 거 같은데? A와 B의 차이는 뭐지? A와 B와 C가 A와 B는 비슷한데 A와 C는 다르네? 근데 또 B와 C는 비슷해. 이러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저는 헬로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무료라는 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헬로톡에서 정말 좋은 탄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전화통화도 하기도 하고 영상통화를 하기도 해서 제 말하기 스킬을 늘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글쓰기를 할 때마다 그거를 헬로톡 포스트에 올려요. 그러면 정말 많은 독일인들이 그거를 수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사실 외국인으로서 독일어를 쓰는 것과 모국어 화자로서 그 독일어를 읽는 것은 정말 느낌이 엄청 다르잖아요. 저희 역시도 외국인이 한국어 쓰는 것과 한국인이 한국어 쓰는 걸 정말 다른데 저는 외국인이 어떻게 독일어를 사용하는지 정말 독일어는 어떻게 내가 배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가 아니라 모국어 화자를 위한 독일어를 배우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는 유튜브를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튜버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희가 글로만 이제 독일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가능하고 보는 것도 가능하고 진짜 말하기도 가능한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는 방식은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Easy Germany, Deutsche mit Maria, 그리고 크박스 이 세 개를 주로 활용하였는데 이제 이 세 개가 추구하는 독일어가 달라요. 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저는 들었어요. 어떠한 것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동을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Easy Germany 같은 경우에는 A1부터 C2까지 레벨별로 인터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내가 이 표현 외우고 싶다. 이 표현 정말 새로운데? 나 이 표현 지금까지 몰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저는 쏙쏙 뽑아가지고 노트에 정리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일어를 듣다 보면은 외국인으로서 독일어를 배웠었을 때와의 발음과 진짜 독일인들이 발음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독일어 발음을 하나를 설정한 다음에 모델링을 한 다음에 Easy German이나 다른 영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독일인들의 독일어를 계속 따라하는 것을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eutsche mit Maria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특화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킬러 문제나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이거 뭐지 까다로울 것 같은 단어나 문장 구조나 아니면 문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찍어주는 좋은 채널입니다. 세 번째는 인풋을 강조한 학습법입니다. 네, 리딩을 통한 인풋인데 저는 그 리딩의 매터리얼을, 그러니까 리딩의 자료를 동화책이랑 소설책으로 정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문법 안 배우잖아요. 근데 왜 외국어를 배울 때는 문법을 먼저 배우래? 왜 단어만 쪼개쪼개서 외우래? 이런 게 전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동화책에서는 사실 어린애들이 단어도 몰라도 그냥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림책을 보면서 그냥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처음에는 초벌로 읽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혼자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제 독일인들과 함께 이거 이 뜻이야? 이거 이렇게 사용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확장적인 독서를 하였습니다.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점이 많은 게 사실 소설책이 없잖아요. 구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독일에 있어가지고 중고 서적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른 비결은 뭐냐? 우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거 내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이상한 독일어여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수준에 맞는 독일어로 쓰여진 소설을 선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들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러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외우지 않아도 항상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저에게 습득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법이 아닌데 학원이랑 과외를 저는 다니는 것을 적극 추천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가 모국어 화자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그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항상 인풋을 받고 내 아웃풋을 항상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받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도, 우리가 만약에 독일어를 배우고 싶으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살면 솔직히 편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이러한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일어를 처음 배웠었을 때부터 항상 독일인에게 독일어를 배웠어요. 지금의 독일어 실력은 사실 10년 넘게 배운 영어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독일어를 할 때 훨씬 더 편해요. 영어를 할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나 틀리는 거 아니야? 조금 자신감이 없는데 독일어를 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 배울 때부터, 다시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독일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외국에 산다고 항상 그 언어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에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정말 늘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독일에서 독일 생활을 했던 친구들 독일어 성적이 안 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퇴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정말 많이 통해요. 정말 잘 통해가지고 독일어를 아예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독일어 배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루에 최소 4시간? 5시간은 독일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포함된 것은 각 잡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영상 매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던가 그런 것들도 저는 제 독일어 공부 시간에 이제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이러한 책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필기한 것들이 한 20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어나 표현을 외울 때 단어나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썼어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쓰고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이 문장 안에서 이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알아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을 쓸 때에는 한국어를 가장 덜 쓰고 영어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독일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들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이치 벨레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이치 벨레는 독일의 이제 공영 방송인데, 여기서 너무 좋은 게 독일어 학습자에게 독일어 방송뿐만 아니라 학습지를 제공을 해줘요. 이 방송의 스크립뿐만 아니라 이 스크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독독 뜻을 제공을 해주고 또는 문제 역시도 제공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전혀 풀지 않았지만 이제 도이치 벨레에서 제공되는 인터뷰, 비디오 테마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스크립 없이 들어보고, 그리고 스크립과 함께 들어보고, 스크립을 천천히 읽으면서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 단어들을 분석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독일어를 잘하고 싶으면 독일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출될 기회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는 독일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전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헬로톡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도이치벨레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앱을 사용할 때 그거의 설정을 독일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은 삭제를 할 때, 수정을 할 때, 이름을 바꿀 때는 이렇게 독일어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 독일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시험 대비를 했는지, 그리고 C1을 땄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독일어를 공부하면 좋을지, 뭘 가지고 독일어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 방식이 이번에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에게만 맞는 방법이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를 위한 독일어 학습법이 자신에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문법만 주구장창 파는 거, 그리고 그냥 일방적인 강의만 들음으로써 그냥 선생님의 말을 다 암기하는 거, 그것들을 좋은 교수법,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제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역시도 자신에게 최선의 학습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학습법에 집착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나 독일어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다른 애들보다 독일어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내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나 왜 이럴까? 나는 독일어 포기해야 되나? 역시 내가 왜 독일어과에 왔을까? 이러한 좌절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그 경험자로서 독일어 7등급을 맞으면서 이렇게 독보자가 됐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습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족같다라는 것을 명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습법이 여러분에게 족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나에게 족같은 학습법을 가지고 집착하면 뭐해? 에바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선의 학습 방법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역시 독일어 포기하지 마시고 독일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